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이 된 은퇴 과학자이자 의학자 이도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건강한 노화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노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주름 없는 피부, 힘찬 걸음걸이, 또렷한 정신,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깨달은 것은 진정한 건강은 겉모습만이 아닌 몸과 마음의 완벽한 조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며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저희 오랜 습관입니다. 20분간의 명상이 끝나면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요가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바쁜 연구소 생활 속에서 5분이라도 더 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제가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의 연구소장으로 있을 때 진행했던 수많은 연구들이 이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불안해하면 소화 기능이 저하되며, 우울해지면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특히 노화 과정에서는 이 균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정신적인 건강도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제가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강연과 세미나를 이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장수의 비결이니까요. 저는 종종 우리 몸을 정원에 비유하곤 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적절한 물과 영양분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잡초도 제거해야 하고 가지치기도 해야 하며 때로는 그저 햇빛을 받으며 쉬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과 영양 섭취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적 안정, 그리고 적절한 휴식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제 연구실에는 항상 이런 문구를 걸어두었습니다. 건강한 노화는 과학과 자연의 조화 속에서 완성된다. 이제는 이 말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제 인생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우리 몸과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치유력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건강한 노화의 비밀들을 하나씩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제가 연구하고 경험하고 실천해온 모든 것들을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식사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수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연구소에서 일할 때 늘 동료들에게 하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입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웃으며 넘기곤 했죠.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제 아내는 제가 식사에 너무 까다롭다고 종종 투덜거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는 얼마나 신중한가요?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가는 연료는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결과 장수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식습관이었죠. 세계의 블루존이라 불리는 장수 지역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하나같이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식품을 선호했으며 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자주 섭취했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산화 스트레스인데 이런 항산화 식품들이 이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제 하루 식단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아침에는 현미와 잡곡밥에 제철 나물을 곁들입니다. 된장국은 꼭 끓여 먹는데 이는 우리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위해서죠. 점심에는 가능한 한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섭취하려 노력합니다. 빨간 파프리카, 주황색 당근, 초록색 브로콜리, 보라색 가지. 색이 다양할수록 더 많은 종류의 항산화 물질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저녁은 특히 가볍게 먹으려 노력합니다. 7시 이후에는 되도록 식사를 하지 않고요. 이는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대신 회복과 재생이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물론 가끔은 저도 맛있는 디저트나 술을 즐기곤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이란 모든 것을 절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균형을 찾으라는 의미니까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항염증, 식단의 중요성입니다. 만성적인 염증은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터메릭, 생강, 마늘과 같은 항염증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23회 정도 먹으려 노력하고요.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끼니를 거르거나 패스트푸드로 때우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현명한 선택처럼 보였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몸에 쌓였던 나쁜 영향들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다행히도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서 늦게라도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면 나는 것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헐적 단식인데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물만 마시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식습관이 세포의 재생과 정화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듣고 계신가요? 혹시 오랫동안 앉아 계시진 않으신가요? 잠시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몸이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오래 앉아 있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근무할 때도 그랬죠. 하루 종일 현미경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연구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세포는 운동을 할 때 젊어진다는 사실이었죠. 텔로미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염색체 끝에 있는 이 부분이 짧아질수록 세포는 늙어갑니다. 그런데 규칙적인 운동이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쉽게 말해서 운동이 우리 세포의 생물학적 시계를 늦춰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매일 아침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무릎도 아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몸의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것을요.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조깅을 하는 것이 제 일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운동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라는 단백질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한다는 거죠.
제가 72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강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작년에 스마트폰 앱 개발 과정에 새롭게 참여했습니다. 젊은 개발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제 건강 관리 노하우를 담은 앱을 만들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운동입니다. 무조건 격렬한 운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나이에 맞는 운동 강도를 찾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지금은 아침 조깅 외에도 일주일에 3번 근력 운동을 하고 매일 저녁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골다공증의 위험도 높아지니까요.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바로 작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운동을 찾으세요. 저는 최근에 태극권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철학적인 면에도 매료되었답니다. 몸의 움직임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는 개념이 정말 매력적이더군요. 덕분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욱 기대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움직임의 생활화입니다. 굳이 운동복을 입고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움직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저는 전화 통화를 할 때면 꼭 서서 걸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죠.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만듭니다. 운동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휴식입니다. 운동과 휴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둘 중 하나만으로는 결코 완전할 수 없죠. 특히 수면은 우리 몸이 가진 가장 놀라운 회복 시스템입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근무할 때 수면이 면역 체계와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마치 대청소를 하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글림프계라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뇌에 쌓인 노폐물들을 제거하죠. 이것은 마치 도시의 하수도 시스템과도 비슷합니다. 하수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도시가 금방 더러워지듯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우리 뇌도 제대로 정화되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수면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서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수면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과 뇌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정비하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가 실천하는 방법들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째, 수면 시간의 규칙성입니다. 저는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주말에도 이 습관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이 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면 환경의 최적화입니다. 침실의 온도는 1820도를 유지하고 빛과 소음은 최대한 차단합니다. 특히 블루라이트 차단에 신경 쓰는데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최근에는 라벤더 향을 침실에 두는데 이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군요.
셋째, 수면 전 루틴입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때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이 호흡입니다.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되죠.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재우듯 스스로를 편안한 상태로 이끄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수면의 질이 다음 날의 면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자연살의 세포 NK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죠. 제가 72세의 나이에도 거의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마도 이런 규칙적인 수면 습관 덕분일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수면의 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낮잠도 중요한 요소인데 20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인지 기능을 높이고 피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길게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아,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잠시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이자 가장 빠른 노화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일할 때 발견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우리 DNA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원시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는데 도움을 준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었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메커니즘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코티솔에 노출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더 빨리 노화되고 면역 체계는 약해지며 심지어 기억력도 감퇴됩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40대 후반 연구소에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겹쳐 있었고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죠. 그때 처음으로 심각한 건강 경고를 받았습니다. 혈압이 치솟고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갑자기 기억력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제게 이대로 가다가는 50대를 넘기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죠. 그때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제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명상을 시작했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명상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가만히 앉아 있기 힘들었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지금은 하루 30분씩 명상을 합니다. 명상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뇌를 관찰해 보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편도체의 크기가 줄어들고 집중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명상을 시작한 후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훨씬 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는 명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 일기를 쓰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종이에 털어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도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60대 들어서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는 동안에는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창작 활동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중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때 오직 차의 향과 맛에만 집중합니다. 이런 작은 마음 챙김의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스트레스 탄력성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평소처럼 혈압약을 먹기 전에 잠시 약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대의학의 놀라운 발전 덕분에 우리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창가에 놓인 허브 화분들도 눈여겨보았습니다. 로즈마리, 바질, 민트. 이 허브들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자연의 선물들이죠. 현대의학과 자연치유의 조화.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일할 때 우리는 최첨단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부터 맞춤형 항체 치료제까지 과학의 발전은 실로 눈부셨죠. 특히 노화 방지 분야에서는 혁명적인 발견들이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세노리틱스 세널레이텍 약물이나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학은 우리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현대의학이라도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죠. 예를 들어 면역력 증진을 위해 개발된 최신 약물들도 결국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연치유력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천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15분간 맨발로 걷습니다. 처음 들으면 다소 엉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접지 그라운딩 또는 어싱열생기라 불리는 방법입니다. 지구의 자연적인 전자기장이 우리 몸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죠. 실제로 이 습관을 시작한 후 저의 만성관절통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현대의학의 정기검진과 함께 전통적인 한의학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침 치료를 받는데 이는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들은 침술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 연구실에서는 오래전부터 파이토케미컬 식물화학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해왔는데 이들이 가진 항산화, 항염증 효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커큐민, 레스베라트롤, EGCG와 같은 물질들은 이제 현대의학에서도 중요한 치료 보조제로 인정받고 있죠. 저는 이런 물질들을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려 노력합니다. 녹차, 강황, 베리류 등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죠. 현대의학의 진단 장비들은 매우 정교하지만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피로감, 소화불량, 수면 장애와 같은 작은 신호들이 때로는 더 큰 건강 문제를 예고하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현대의학의 객관적 진단과 함께 전통의학의 전인적 접근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 손목에는 지금 스마트워치가 채워져 있습니다. 72세의 노과학자가 이런 최신 기기를 착용하고 있다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의외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작은 기기는 제 건강 관리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심박수, 수면 패턴, 운동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주니까요. 디지털 기술은 이제 우리의 건강 관리에 있어 때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연구소 시절 우리는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거대한 의료 장비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목에 찬 작은 기기로 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기술의 진보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은 건강 관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개발에 참여했던 AI 건강 코칭 앱은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건강 조언을 제공합니다. 마치 24시간 곁에서 지켜보는 주치의가 생긴 것과 같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아침 스마트워치가 측정한 제 수면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에 일일비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때로는 기기가 보여주는 데이터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귀 기울여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스마트워치는 제가 충분한 수면을 취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피곤함을 호소했죠. 면밀히 살펴보니 전날 저녁에 본 강렬한 다큐멘터리의 영향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기는 우리 건강의 전체 그림 중 일부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디지털 도구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데이터는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은 우리의 직관과 경험을 보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디톡스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특히 마지막 원칙인 디지털 디톡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을 디지털 프리데이로 정해두었습니다. 스마트워치도 벗어두고 휴대폰도 최대한 멀리합니다. 대신 정원을 가꾸거나 손자들과 놀아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더 깊은 휴식과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최근에는 VR 가상현실을 이용한 명상 앱도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는 이 기술이 실제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 자연 속에서의 경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작은 위안이 되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래의 건강관리는 더욱 더 디지털화될 것입니다. 이미 개발 중인 나노 로봇은 우리 혈관 속을 돌아다니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I는 더욱 정교해져서 개인의 유전자 정보까지 분석한 맞춤형 건강관리 플랜을 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술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들, 그러니까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현대의학과 자연치유의 조화,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활용,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그것은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보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저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장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 연구 데이터가 아닌 제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난 100세 이상의 장수인들 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강한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가족, 친구, 이웃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서로를 돌보고 의지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는 입증된 사실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며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저는 은퇴 후에 더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특별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과 놀면서 웃고 뛰어다닐 때면 마치 제 몸 속의 세포들도 함께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은 손주들과의 교류가 노인들의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우울증을 예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목적 있는 삶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우고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저는 70세가 넘은 나이에 건강관리 앱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뇌과학적으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우리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내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봉사활동도 제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건강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은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떠올립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 반가운 친구의 전화, 예쁘게 핀 정원에 꽃 한 송이. 이런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고 감사히 여기는 습관은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부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한 노화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웰빙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여정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행복한 황금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